안녕하세요, 또 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컬리 Q3의 자세한 사용 방법과 집에서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컬리 이바이크 접이식 전기자전거 사용 설명서. 그래서 각부 명칭, 이건 뭐 그냥 번호만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정보, 뭐 상세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히 살펴볼 거는 없고, 차체 중량 20kg인데 조금 더 나왔죠. 22kg. 최대 적재량 100kg. 그러니까 100kg 넘는 사람은 안 타는 게 좋겠지요. 연속 운행거리 패스 3단 최대 100km, 충전 시간 16, 배터리 용량 14. 근데 지금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거는 10.5A 짜리예요. 14A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모터는 350W BLDC, 모터 효율 80%,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전류 보호값 15 플러스 마이너스 1A라고 되어 있는 건데, 컨트롤러의 최대 출력 전류가 15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전압이 42V니까 15A 뽑으면 42 곱하기 15, 그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니까 그럼 최대 한 600W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터 출력을 표시할 때는 최고 출력을 표시하지 않고 정격 350W, 최대 500, 600 그렇게 표시를 보통 해요. 그리고 저전압 보호값, 이건 무슨 말이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셀 한 개가 최저 2.5V에서 최고 4.2V까지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개를 직렬로 묶었기 때문에 최저값은 25V가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셀이 아예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BMS,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팩 내부의 회로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전력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30V 정도에서 보통 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뭐 꼭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파스 5단계, 뭐 20인치 606일 알루미늄, 로터 160, 타이어 2.35, 타이어가 2020년형에서는 2.4로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사용하던 사용 설명서를 그냥 재고가 남았는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는 뭐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문제될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폴딩 방법, 이거는 자전거를 직접 접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 계기판 조작 방법, 이것도 계기판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 방법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AS 안내. 컬리 스포츠는 전기자전거용 좀 발생하는 저저저저저저에서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는 6개월, 프레임은 1년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주의사항, 뭐 흔해 빠진 주의사항 또 비슷할 거고요. 주행 수칙, 조심해서 잘 사용하자, 그런 얘기겠죠. 자, 이제 자전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배터리 단자 연결 방법입니다. 이거는 C포스트 자체가 뚱뚱하게 생겨서 이게 배터리예요. 이 안에 리튬이온 셀, 이거는 10.5A니까 3500mAh 리튬이온 셀이 30개 들어있겠죠. 14A짜리는 40개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출력 단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쪽이 원폭 파여 있죠. 그거를 이 아랫부분 여기에다가 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홈이 있으니까 그 홈을 맞춰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바깥에 너트를 돌려서 잠가주면 사용 준비가 된 거예요. 계기판을 켜서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속 25km 이하로 제한을 걸어놨고, 오토바이처럼 꾹 눌러서 가는 스로틀은 제거했고요. 파스,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그런 기능만 들어가 있어요. 그 파스 센서는
여튼 이 페달 안쪽 크랭크셋 BB 쪽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일반적인 키트는 이런 자석판을 이용을 해요. 근데 얘는 왜 자석판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검정색 플라스틱 뭔가가 있어. 이 안에 자석하고 센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차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괜찮죠? 페달을 돌려볼게요. 자, 페달을 돌리는 동안만 모터가 작동하죠. 다음으로 카톡 좀 꺼요, 옆에서. 충전 방법도 알아야겠죠? 여기 충전기인데 42V 2A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36V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건 42V냐? 좀 전에 설명했듯이 만충 전압이 42V고 36V라는 거는 공칭 전압이라고 해요. 36V의 만충 전압은 42V가 맞아요. 여기다가 여기 이 컴퓨터 전원선처럼 생긴 거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콘센트에 꼽으면 충전기에 초록색 불이 켜지죠. 자전거에 충전을 할 때는 이걸 뭐 빼갖고 들어가서 해도 되고, 자전거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을 해도 돼요. 이 안장 바로 밑에 이 가운데 보면 고무 뚜껑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열면 충전 단자가 나오죠. 거기에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주면 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충전기 보시듯이 아까 초록불이었는데 지금은 빨간불로 바뀌었잖아요. 빨간불이라는 것은 충전을 하고 있다, 그런 표시고, 단자를 빼볼까요? 단자를 빼면 다시 초록으로 바뀌죠. 다시 꽂아보면 빨갛게 되고, 충전이 완료되면 또 초록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록으로 바뀌면 충전이 다 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고무 뚜껑 닫을게요. 물론 위에 안장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빗물을 막으려면, 빗물이나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면 평소에는 이렇게 고무 뚜껑을 닫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폴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딩 방법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빼뜨린 게 있어요. 이 배터리를 분리해서 집에 갖고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꽂았던 그 전원 단자, 그거를 다시 풀고 안장 아래 10호스트 있는 레버를 바깥쪽으로 제껴서 연 다음에 안장을 쭉 잡아 뽑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갖고 들어가서 충전을 하면 되죠. 다시 장착할 때는 거꾸로. 그리고 꽂을 때마다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여기 보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은 자기가 사용하던 눈금을 기억하면 그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적당한 위치에 놓은 다음에 이 레버를 다시 잠가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접어 보겠습니다. 접을 때 순서가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으로 이 안장을 풀러가지고 아래로 내리세요. 끝까지 내리진 마시고 거의 끝까지, 이 정도 이렇게 내려서 다시 잠가준 다음에 킥스탠드 제끼고, 그리고 앞바퀴 왼쪽과 뒷바퀴 왼쪽에 보면 자석하고 철판이 있어요. 딱 접으면 그게 서로 달라붙어서 견고하게 접어져요. 여기 그 프레임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안전장치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레버를 바깥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가운데 허리가 접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릎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자석이 서로 맞붙게. 네. 작년 제품에는 자석이 없었다는데 2020년형 되면서 자석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바를 꺾는데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안전장치 왼쪽으로 돌려서 제끼고 레버를 바깥으로 딱 꺾으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완벽하게 접으려면 이 핸들바까지 풀러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뭐 안정적으로 접을 수는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페달도 눌러서 꺾으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접어지면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자전거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니는 용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차량에 싣거나 어디 보관할 때, 좁은 장소에 보관할 때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럼 다 접었으니까 다시 펴볼게요. 이걸 풀고 펴는 건 접을 때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핸들바 펴고 별로 어렵지 않죠? 계기판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LCD 계기판 사용법입니다. 이거를 사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꾹 누르다 보면 움직이니까 밑에를 이게 뭘로 되어 있나?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네요. 조금 더 고정을 할게요. 설명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눌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켜면 첫 번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가운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래요.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죠. 주행시간, 현재 파스 단수, 현재 속도, 주행거리가 표시됩니다. 주행시간 맨 위에 요 옆에 조그맣게 TM이라고 써있죠. 타임이란 뜻이겠죠. 3분 동안 주행했고 현재 파스 단수 왼쪽에 1, 이거는 0부터 1, 2, 3, 4, 5까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속도, 요 가운데 현재 속도, 지금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0이고, 또 아래쪽에 DST, 디스턴스의 약자로 1.2km 주행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요 숫자, 가운데 속도가 표시되나? 한번 바퀴를 돌려볼게요. 네, 숫자가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두 번째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딱 누르면 두 번째 화면이 됐어요. 총 주행 시간, 현재 파스 단수, 평균 속도, 총 주행 거리가 표시됩니다.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는 총자가 없고 그냥 주행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4, 아까보다 맞죠? TTM. 이건 뭐 토탈 타임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자전거가 출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달린 시간이 14분 동안 달렸다. 그리고 밑에 맨 아래 오디오, 아까는 디스턴스였는데 이건 오디오. 그 자동차 계기판에도 오디오 미터라는 게 있어요. 적산 주행 거리죠. 이거는 자동차처럼 총 주행 시간과 총 주행 거리는 0으로 리셋이 안 돼요. 총 주행 거리가 얘는 4.0km, 4km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20.5는 이렇게 AVS, 에버리지 스피드. 지금까지 평균 속도는 20.5km였다. 다시 전원 버튼을 또 짧게 누르면 세 번째 화면이 표시된답니다. 딱 누르면 총 주행 시간은 두 번째 화면과 같고, 두 번째 현재 파스 단수도 같고, 최고 속도, 지금까지 달린 중에 최고 속도 28.7km/h를 찍었나봐요. 그리고 맨 아래 이거는 VOL, 볼티지의 약자예요. 전압. 현재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전압을 표시해 줍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38.8. 물론 왼쪽 맨 위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있지만 요거는 4칸으로 표시되니까 상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요 숫자를 보면 배터리를 만충시키면 42V가 살짝 안 돼요. 41.5, 뭐 7,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면 할수록 배터리의 전압이 점점 내려가서 30V 정도면 끝나는데,
그 수치를 보면 지금 38.8V니까 이제 한 30%, 한 3, 40% 썼겠구나. 그렇게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잔량 게이지를 보는 것보다 밑에 숫자로 표시되는 전압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2V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써가는구나, 그렇게 알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끌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꺼졌죠? 다시 길게 눌러서 켤게요. 전원을 켜면 그 전에 파스 단수가 몇이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1로 시작돼요. 그리고 꾹 눌러서 끄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세워둔 상태에서 5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 자동 꺼짐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 걷기 기능. 오르막 경사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할 때 느린 속도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하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모터가 6km/h의 속도로 작동하며 아래 버튼에서 손을 떼면 작동을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오토바이처럼 꾹 눌러서 가는 스로틀이 없잖아요. 그 자전거 도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육교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주 경사가 급한, 도저히 타고 올라갈 수 없는데 그런 데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려면 힘드니까 요게 일반적으로는 끌바 기능이라고 해요. 이 아래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뒷바퀴를 살짝 들고 해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바퀴가 6km의 속도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육교 같은 데 올라갈 때 상당히 편해요. 이거 LCD 백라이트 상단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LCD 백라이트를 켤 수 있으며 다시 길게 눌러 라이트를 끌 수 있습니다. 요 상단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백라이트가 들어왔죠? 다시 길게 누르면 꺼졌습니다. 지금은 낮이라 이게 잘 보이는데 깜깜할 때 외부에서는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 이게 숫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주행 정보 리셋. 계기판이 켜지고 5초 후 첫 번째 화면에서 상단 버튼, 하단 버튼을 동시에 2초 동안 눌러 주행 데이터가 깜빡거릴 때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주행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달렸나,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나,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 TM, 타임과 아래 DST, 디스턴스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0으로 리셋하는 기능이죠. 전원이 켜지고 나서 5초가 지난 후에, 지금은 5초가 훨씬 지났으니까 위에 버튼과 아래 버튼을 동시에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타임과 디스턴스가 깜빡깜빡하죠? 이때 전원 버튼을 누르면 0으로 리셋이 돼요. 근데 왜 5초가 지난 후에 하라 그랬을까요? 5초가 지나기 전에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껐다가 켜자마자 그 짓을 하면 엉뚱한 화면이 나오죠? 이 기능은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세부 세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맥스 스피드. 맥스 스피드를 지금 25로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꼬맹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다. 빠르면 위험하잖아요. 내려서 뭐 20으로 낮춰놓으면 20까지만 모터가 도와주고 20이 넘어가면 모터가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이걸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35다. 그러면 35까지 나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기판에서는 뭐 35, 그 이상도 이제 40까지도 막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나가서 타보니까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25건, 32건, 35건 상관없이 모터는 무조건 25km까지만 도와줍니다.
아마 그 법규 때문에 모터의 최대 회전수를 그렇게 조절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아무리 바꿔봤자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으니까 그런 건 시도해 보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네, 바퀴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계기판이 이 자전거 전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큰 자전거, 작은 자전거 여러 개 두루두루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인치까지, 10인치, 뭐 8인치, 최대 29인치부터 최저 6인치까지 되네요. 이게 전동 킥보드에도 사용이 되나 보다. 이거를 엉뚱한 걸 해놓으면 실제 속도랑 다르게 나오겠죠. 20으로 맞추고 다음 페이지, 다음 메뉴 가서 킬로미터, 마일, 우린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전원 버튼 길게 누르면 빠져나오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의 세팅대로 쓰면 되고, 필요 없는 기능인데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주행 시간과 주행 거리 리셋하려고 하는데 전원을 켜자마자 막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저희도 이제 키트 판매하면서 이거 비슷한 계기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거 리셋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리셋을 할 때는 전원을 켜고 나서 5초 이상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하세요. 그 세부 세팅 잘못 들어갔다가 그 안에 또 뭐 P 파라미터, C 파라미터 이런 거 막 있어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은 오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자가 진단 기능. 전기자전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기판에서 인포 플러스 오류 코드 번호가 표시됩니다. 뭐 모터가 고장 났거나 컨트롤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에러 코드가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저기 단자가 혹시 접촉 불량 되지 않았나 그런 거 꽂았다 뺐다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구입처에 갖고 와서 AS를 받으시면 돼요. 자, 계기판 설명은 모두 마쳤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밖에서 이거를 타보니까 파스 시스템에는 토크 센서와 스피드 센서가 있고, 스피드 센서는 또다시 전류 제어와 속도 제어로 나눠지거든요. 토크 센서는 페달링의 힘을 감지해요. 세게 밟으면 모터가 세게 나가고 살살 밟으면 살살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스피드 센서는 세게 밟건 살살 밟건 천천히 돌리건 뭐 상관없이 페달만 돌아가면 무조건 모터 작동, 페달이 멈추면 모터 꺼짐,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0부터 1, 2, 3, 4, 5가 있는데, 속도 제어는 1에서는 뭐 10km, 2에서는 15km, 3에서는 20km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나눠 놓은 것이고, 전류 제어는 1에서는 5A, 뭐 2에서는 8A, 3에서는 10A 이렇게 암페어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속도 제어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단에서 페달링 설렁설렁 했더니 시속 10km로 가더라. 거기서 내가 페달링을 더 세게 해서 속도를 올리면 모터는 전혀 일을 안 해요. 그냥 내 힘으로 가는 거야. 대신에 언덕을 만나면 언덕에서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10km 이하로 느려지면 1단이라 하더라도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잘 올라가게 되죠. 근데 반면 전류 제어는 속도에 상관없이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정도의 힘만 모터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속도 제어에 비해서 전류 제어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 카페에 보시면 뭐 글로 자세히 설명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속도 제어에 비해 전류 제어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계기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폴딩 부위, 가장 중요한 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요게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거 강약 조절하는 거. 요것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무도라기보단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는 노하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혹시나 얘가 그냥 충격으로 확 제껴지지 않을까, 그 안전장치예요. 요거를 제끼고 이걸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접으면 되는데, 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빡빡했는데 점점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불안한 게 아니라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리막길에서 이거 확 꺾어져 가지고 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 텐션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줘야 돼요. 새 거 받았을 때만큼 그 정도 압력을 유지해야 좋은데, 그게 좀 헐렁해졌다 그럴 때는 여기 육각으로 된 이게 볼트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돌리면, 지금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두 번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아까보다 훨씬 헐렁해졌죠. 이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로 오늘 내려볼게요. 다시 빡빡해졌죠? 저걸 너무 많이 내리면 너무 빡빡하니까 지금 상태,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구할 수도 없어. 잠깐만, 지금 옆에 자전거 천국님이 계신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돌린 그 육각 볼트를 너무 세게 조여서 이거 막 빡빡하게 하면 그게 부러지는 일도 생긴대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이진 마세요. 이제 핸들 포스트 접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아까 허리처럼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돌려서 딱 제껴준 다음에 이 레버를 바깥으로 돌려서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을 수가 있고, 다시 펼 때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여기 걸려요. 여기 내려서 딱 한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빡빡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헐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헐렁해지면 반대편 여기를 5mm 육각렌치로 돌려가지고 감으면 빡빡해지고 풀면은 느슨해지고 그래요. 이걸로 조절하면 돼요. 요거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물리는 거예요. 풀 때는 얘가 나와서, 그래서 요 턱이 여기에 걸려서 꽉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퀄리 2019년형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뭐 덜거럭거린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아마 요거 세팅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2020년형에 개선을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보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이게 이 앞포크와 프레임이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거 세팅하는 방법. 이거를 세팅을 하려면 요 윗부분에 가운데 5mm 육각 렌치로 고정하는 기다란 볼트가 있고, 그거는 지금 풀을래도 풀어지지도 않고 조여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걸 조절하려면 여기 옆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풀러야 돼요. 이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풀면 돼요.
이거 쉽게 풀어주죠.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하고 핸들바하고 각도가 잘 안 맞는다거나 조금 껐덕거린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되는데, 핸들바와 앞바퀴의 각도를 잘 맞추고 먼저 여기부터 꽉 조이세요. 이거는 무조건 꽉 조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여놓고 잘 움직이나 봐. 네. 지금 조금 더 조여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너무 세게 조이면 이게 움직일 때 뻑뻑해요. 그렇다고 슬슬 조이면 앞뒤로 껐덕껐덕하고. 그래서 적당히 조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직 수평 잘 맞았으면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볼트 얘를 꽉 조여주면 돼요. 이거 조일 때는 한쪽만 세게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조여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충분히 강하게 조여주세요. 컬리에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이 핸들 포스트, 즉 핸들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 좀 낮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허리 펴고 타는 사람들은 핸들바를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요거를 딱 제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네, 이렇게 잠그고, 이것도 만약에 헐렁해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손잡이 달린 볼트를 조정해서 더 빡빡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여기 미니멈 인서션, 미니멈,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보다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여기라는 거죠. 더 이상 뽑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10cm 이상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포크, 이게 이제 쿠션 장치가 들어간 서스펜션 포크, 흔히 샥이라고도 하는데, 샥 윗부분에 보면 뭐 돌리는 버튼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급 샥으로 가면 여기서 뭐 리바운드니 뭐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락 장치도 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돌려봤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뚜껑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달이 웰고라고 써있죠. WELLGO, 잘가 페달. 이 잘가 페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예요. 이게 2020년형 되면서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 페달은 아닌데 그래도 웰고니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죠.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이거는 유압식까지는 아니고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림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제동력이 좋긴 한데, 그래도 이 패드가 조금 저렴한 거라 그런지 아주 칼 브레이크로 팍팍 쓰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원하는 것도 무리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유압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옵션도 한번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이 스탠드도 아주 튼튼하게 잘 생겼어요. 한번 꺾어볼게요. 다른 전기 자전거. 오늘 우연찮게 자전거 총국님이 옆에 와 계신데, 이 양반이 미니벨로 완성차 뭐 키트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보신 분인데, 여태까지 봐온 킥스탠드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터를 보겠습니다.
MXUS라고 돼 있죠. 저희도 옛날에 거래했던 업체인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MXUS라고 한대요. 지네 회사 이름이 그래요. 바팡 모터랑 거의 비슷한 스펙에 뭐 성능이나 외관이나 진짜 똑같아요. 카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여태까지 콜리가 판매해서 뭐 AS 모터가 고장났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모터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뚱뚱한 튀어나온 부분 이 안에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요. 36V 15A짜리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에 달려있는 스프라켓이 아니지, 얘는 모터에 달려있는 다단기어 프리휠 방식이에요. 미니벨로 완성차에서는 카세트 방식의 스프라켓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7단 프리휠로 되어 있습니다. 컬리의 가장 큰 특징인 뚱땡이 타이어, 뚱땡이 타이어 설명드릴게요. 전문 용어로는 광폭 타이어라고 합니다. 여기 스펙을 보면 20 곱하기 2.40이라고 되어 있죠. 20은 이게 20인치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2.4는 이 타이어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2.35였는데 이제 2.4로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CST 오퍼러티브? 이게 전기자전거 전용 타이어로 나오는 건데 아주 튼튼하고 쿠션감도 좋고 잘 만들었어요. CST 그 타이어가 전기 자전거 타이어를 아주 잘 만들어요. CST 타이어가 전기자전거 타이어로 아주 잘 만드는 유명한 회사라고 자전거 총국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2.4 광폭 타이어는 보통 그 BMX 뭐 이게 BMX 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타이어인데 시중에서 되게 구하기 힘들거든. 그래. 근데 이 콜레 특별히 이제 광폭 타이어를 적용하면서 이제 이게 기본 옵션으로 기본 사양으로 장착을 한 건데 이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 주행 안정성이 되게 상당히 좋지. 그렇다고 이거를 또 그 미니벨로 펫바이크처럼 뭐 4.0 너무 뚱땡이를 끼면 그거 완전 팬바이크. 그렇게 끼면 뭐 푹신하고 이제 안정감은 좋은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좀 둔해 자전거가.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건 이제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내가 쓰고 있는 게 2.4야. 그리고 이게 2.4다 보니까 또 이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펑크나 특히나 뒷바퀴에 펑크 나면 정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타누스 아머도 여기다가 장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타누스 아머 끼면 훨씬 펑크의 괴로움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설명은 대충 마쳤는데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앞쪽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요거 앞짐바지 예술입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앞짐바지입니다. 35,000원에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장착하면서 이게 왜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짐바지 조립합니다. 앞짐바지 부속품에 보면 볼트 3개와 와셔 3개가 있어요. 와셔를 하나씩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이게 뭐 적재 공간이 크고 뭐 멋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짐바지가 프레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핸들바에다가 가방을 묻히거나 핸들바 바구니 그런 걸 쓰는데 그렇게 되면 무거운 거를 실었을 때 핸들바의 조향성에 영향을 줘요. 핸들바가 묵직해지니까. 근데 이거는 프레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조향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브롬톤처럼. 브롬톤이 이제 앞가방 그 고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오늘은 장점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에 장점만 있는 물건은 없죠. 다음 시간에는 단점도 설명을 할 거고 또 개선됐으면 좋았으면 하는 부분들 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